교실 책방. 네, 안녕하세요. 교실 속 작은 책방, 교실 책방의 도니입니다. 오늘은요, 화를 자주 내는 아이와 함께 읽으면 좋을 그림책 2권을 가지고 왔는데요. 첫 번째로는 바로 말썽괴물 스너치라는 그림책입니다. 두 번째는 소피가 화나면 정말 화나면 이라는 그림책입니다. 화가 날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나요? 그래도 우리 어른들은 이제 경험을 쌓아가면서 화를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그 노하우들을 터득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 어린이들은 어떨까요? 학교에 있다 보면 화를 격하게 분출해내는 아이들을 많이 만날 수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소리를 지르는 아이들이 있어요. 두 번째는 물건을 던지거나 책상을 밀어버리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나를 방해하는 아이, 미운 아이를 때려버리는 아이들도 있어요. 근데 이 세 가지 방법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더 걱정스러운 친구들은요, 바로 숨어버리는 아이들이에요. 말을 아예 안 하고 테이블 아래나 에어컨 뒤쪽으로 가서 숨어버리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은 내 안에 있는 화를 바깥으로 꺼내지 못하고 안에 삭히고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 걱정스러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가져온 그림책은요, 안에 있는 화를 바깥으로 꺼내서 아이들이 화를 직접적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림책이고요. 또 나아가서 화라는 감정을 좀 현명하고 건강하게 다룰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그림책이에요. 그러면 첫 번째 그림책부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말썽괴물 스너치. 표지에는 주인공 지유가 있고요. 지유의 뒤쪽으로는 말썽괴물 스너치가 있습니다. 지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상상하면서 한번 그림책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유는 학교 생활에 문제가 있었어요. 친구들과의 문제는 아니고 교실에서 생활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책 읽기나 글 짓기, 수학 문제 때문에 힘든 것도 아니었어요. 문제는 바로 스너치였어요. 지유야, 자리에 앉아야지. 선생님이 말했어요. 그런데 지유의 자리에는 이미 스너치가 앉아 있었어요. 스너치에게는 많은 모습이 있지만 착한 구석은 눈곱만큼도 없어요. 네, 이렇게 스너치는요, 지유를 화나게 만들고 짜증나게 만들고 짓궂게 만듭니다. 그래서 스너치 때문에 지유는 지나가는 친구를 쳐버리기도 하고요. 친구들에게 못된 말을 내뱉기도 하고요. 친구의 미술작품을 막 구겨서 던져버리기도 해요. 친구들은 더 이상 지유와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심지어 선생님도 자꾸만 지유를 지적하고 혼내게 되죠. 이렇게 화를 자주 내는 아이들은요, 학교에서 계속 지적을 받기 때문에 자존감이 굉장히 낮아져 있어요. 이 스너치 괴물, 이 부정적인 감정과 나를 동일시해서 나는 이상하고 나쁜 애라고 생각을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계속되는 자괴감에 빠지게 돼요. 이 그림책에서 지유도 정말 힘들어하는데요. 이러한 친구들에게는요, 이 부정적인 감정과 나를 분리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그림책 뒤쪽에 나오는데요. 이 지유가요, 스너치를 미술 시간에 그리기 시작해요. 흰 도화지에 스너치를 그려내는 거죠. 그리고 친구들 앞에서 짠! 하고 발표를 하는데요. 친구들이 깜짝 놀랍니다. 저 스너치 나한테도 있는데? 스너치 나도 자꾸 괴롭히는데?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지유는요, 위로를 받아요. 아, 스너치가 나한테만 있는 게 아니구나. 다 각자에게 스너치라는 괴물이 있고 누구든지 스너치야 이렇게 씨름하면서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그림책은 자주 화를 내면서 혼나는 아이들에게 위로를 주는 그림책이자 내 안에 있는 화, 스너치를 바깥으로 꺼낼 수 있게 도와주는 그림책이에요. 그래서 이 그림책을 읽고 이런 활동을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바로 이렇게 각자의 스너치를 한번 그려보는 거죠.
나의 말썽개물 스너치를 그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우처럼 도화지를 펼쳐놓고 나를 화나게 만들고 짜증나게 만드는 스너치를 그리고 나서 교사는 아이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보는 게 어떨까 싶어요. 얘들아, 스너치가 너네에게 언제 찾아오니? 그러니까 너네는 언제 화나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럼 아이들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선생님, 저는요, 친구들이 제 허락 없이 제 물건을 만질 때 스너치가 제일 많이 발동을 해요. 아니면 선생님, 저는요, 쉬는 시간 혼자 있고 싶은데 자꾸 애들이 놀자고 할 때 스너치가 자꾸만 커져요. 아이들과 화나는 순간, 스너치가 발동하는 순간을 경험하면서 내 안에 있는 화를 바깥으로 꺼내는 작업을 해보는 거죠. 네, 지금까지는 화를 정면으로 직시를 해봤다면 이번에는 내 앞에 있는 화를 어떻게 현명하고 건강하게 다뤄볼 수 있을까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두 번째 그림책을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책으로 들어가 볼까요? 소피가 화나면, 정말 화나면. 소피가 한창 놀고 있는데 내 차례야. 언니가 고릴라를 움켜잡았어요. 아니야, 소피가 말했어요. 맞아, 소피. 이제 언니 차례야. 엄마가 말했어요. 언니가 고릴라를 낚아채는 바람에 소피가 트럭 위로 엎어졌어요. 이런, 소피가 진짜 화가 났어요. 콧구멍 좀 보세요. 콧구멍만 봐도 진짜 소피가 얼마나 화가 났는지 알 수 있어요. 소피가 쾅쾅 발을 굴러요. 아! 소리를 질러요. 뭐든지 닥치는 대로 부셔버리고 싶어요. 소피는 어떻게 했을까요? 물건을 막 던지면서 부셔버렸을까요? 아니에요. 소피는요, 마구마구 달려요. 더 이상 달릴 수 없을 때까지 달리더니요, 가장 좋아하는 나무로 올라갑니다. 거기서 출렁이는 파도도 보고, 바다도 보고, 돌도 보고, 고사리도 보고, 넓은 풍경을 감상합니다. 그리고 나니요, 이상하게 소피는 화가 가라앉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네, 이처럼 소피가 막 달리고 풍경을 감상하면서 화가 가라앉은 것처럼 아이들에게도 건강하게 화를 풀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게 필요해요. 근데 교실에서 화가 났을 때 소피처럼 교실 문을 탁 젖히고 나가서 달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사실 수업 상황에서는 이런 방법을 사용할 수 없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는 교실에서 화가 났을 때 어떻게 화를 풀어낼 수 있을지 조금 알려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5가지 방법을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 심호흡을 5번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화가 나 미치겠는데 진짜 참고 들이마시고 내쉬는 걸 5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책상에 앉은 다음에 화나는 그 감정을 막 적는 거예요. 연필로 적던지 사인펜으로 적던지 막 적어요. 한글을 못 쓰는 친구들은 그림을 막 그리는 거예요. 내 감정을 막 이렇게 직선으로, 곡선으로 그림을 그려내요. 그리고 나면 이만큼 있던 화가 살짝 줄어듭니다. 그리고 나면 다른 일에 집중을 해보는 거예요. 뭐 연필을 자꾸 만진다든지, 뭐 지우개를 손톱으로 조금씩 판다든지, 뭔가 나한테 있는 장난감을 책상 아래에서 만진다든지 이런 식으로 다른 일에 집중을 해보면 화가 또 한 칸 줄어들어 있어요. 그리고 나면 이제 내가 왜 화가 났는지 말할 수 있는 준비가 돼요. 그러면 나를 화나게 만든 친구에게 가서 나는 이러이러해서 화가 났다 표현을 하는 거죠. 나를 화가 난 그 요인을 찾아서 선생님한테 가서 선생님, 제가 아까 왜 그랬냐면요, 이러해서 제가 머리끝까지 화가 났어요.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 5가지 방법을 알려주고 이렇게 묻는 거죠. 애들아, 혹시 너네가 화가 났을 때 좀 화를 풀 수 있는 방법 있었어? 너네가 정말 신기하게 화가 줄어드는 거 혹시 경험했었어? 이야기를 해보는 거죠. 그럼 아이들은 신기하게 대답을 합니다. 선생님, 저는요, 제가 화가 났을 때 화장실에 가서 비누를 이렇게 칠한 다음에 손을 뽀득뽀득 씻었어요. 그러니까 진짜 화가 가라앉은 적이 있어요. 선생님, 저는요,
화가 나면 쉬는 시간에 친구들이랑 보드게임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화가 좀 줄어드는 거예요. 아이들의 경험을요, 모아가지고 이런 책자를 만들면 어떨까 싶어요. 이 책이 소피가 화나면 정말 정말 화나면이었다면 이 괄호 안에 내 이름을 집어넣는 거죠. 도니가 화나면 정말 정말 화나면 꿀팁! 내가 화났을 때 화를 풀 수 있는 방법 꿀팁을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첫 번째, 엉엉 운다. 두 번째,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듣는다. 세 번째, 샤워를 하거나 샤워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손을 씻는다.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화가 났을 때 그 화를 적절하게 분출할 수 있는 방법을 모아서 책자를 만들면 정말 화를 자주 내는 아이에게도 또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러면 오늘은요, 내 안에 있는 화를 꺼낼 수 있게 도움을 주는 그림책, 그리고 화를 적절하게 표출할 수 있고 건강하게 꺼내는 방법을 알려주는 그림책을 다뤄봤습니다. 어떠셨나요? 주변에 화를 자주 내는 아이, 그래서 너무나 자존감이 낮아져 있는 아이가 있다면 이 두 권의 책을 함께 나눠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오늘의 교실 책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도 더 알차고 재미있는 어린이 책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교실 책방